꼬마 판다 후이바오가 새 야외 놀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요.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낯선 공간에 적응 중인 후이바오의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화제인데요. 그런 후이가 엄마 아이바오와 같은 행동을 자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송바오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밥도 먹고 연못도 구경하며 열심히 탐색 중인 후이바오. 언니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지만 차근차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이바오가 유독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쉘터, 정확히는 쉘터 밑이죠. 후이는 이 공간을 유달리 좋아해서 여기서 잠을 자는 건 물론 비가 오면 재빠르게 들어가 비를 피하는 똑똑함까지 보였어요. 이런 후이바오의 모습을 지켜본 송바오 할부지 송영관 사육사는 후이는 아늑한 곳이 필요한가 봐요 라면서 편안한 곳에서 많이 익숙해져라.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여기저기 탐색하지 않겠어. 푹 쉬어. 그래도 괜찮아. 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이바오의 행동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엄마 아이바오가 한국에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9년 전 모든 게 낯선 곳에 적응해 갈 당시 사육사들이 준비해준 침상 아래에 자주 들어가 있었다는 아이바오. 송바오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쉘터 밑을 은신처로 삼은 후이를 보며 아이바오도 에버랜드에 처음 왔을 때 침상 밑을 제일 편안해 했었어 라고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사육사들은 아이바오가 천천히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는데요. 후이바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바오는 후이바오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가 편해요.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거기서 시간을 보내도 괜찮아. 천천히 나와도 괜찮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너를. 마음이 열릴 때까지 편안하게 쉬세요. 후이바오는 이전부터 야외 폭포 물 나오는 곳, 바오카 등 동굴 같은 공간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야외 놀이터에서는 쉘터 아래가 후이에게 가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전기지인가 본데요. 내가 있고 싶던 편안한 곳에 천천히 쉬다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 되라던 송바오의 동료 덕분일까요? 후이바오는 쉘터 아래에서 충분히 쉬다가 씩씩하게 밖으로 나와 밥도 먹고 탐색도 하고 할부지들이 심어둔 나무를 서리하는 재미까지 발견하며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이바오가 그랬듯 후이바오도 똑똑하게 가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자리를 잡고 한 발 한 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를 꼭 닮은 딸의 모습에 오늘도 팬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 새집으로 이사한 꼬마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루이바오는 벌써 실내 방사장에서 최애 자리까지 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꼬마 판다들에게도 처음이라는 순간은 있는 법입니다. 최근 에버랜드는 둘의 실외 방사장 적응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본 팬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득 나 자신이 위로받는 기분이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실외 방사장 적응 훈련 첫날, 문이 열리자마자 루이바오는 실외로 가는 통로에 앉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할부지가 부르자 빠른 걸음으로 입장한 루이바오. 실내 방사장에 처음 나왔을 때도 주도적으로 탐색했던 루이답게 이번에도 힘차게 놀이터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용감하게 플레이봉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다음 날에도 루이바오는 앞장서서 입장해 플레이봉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른 길로도 올라가 보고 꼼꼼하게 냄새도 맡으며 자신의 영역을 살폈죠. 그리고 4일차 되는 날 놀라운 업적을 세웁니다. 강바오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훌쩍 플레이봉의 맨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서 바람을 느끼고 에버랜드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루이바오. 강바오는 멋지다며 연신 칭찬했고 루이보다 더 신난 듯 보였습니다.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가도 겁먹지 않고 내려와서는 뿌듯한 듯 승리의 미소까지. 루이바오는 역시 루대장다운 모습이었어요. 한편 후이바오는 루이와 조금 다른 템포를 보였습니다. 방사장에 나올 때 머뭇거리기도 하고
루이바오가 정상을 정복한 4일차에야 플레이봉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버랜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루이만 용감한 게 아니라 후이바오는 다른 쪽으로 용감함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사실 후이바오는 앞서 실내 방사장 적응 훈련 당시 루이바오가 못해본 걸 해냈습니다. 바로 동굴 정복이었어요. 그 호기심 넘치던 루이바오도 동굴만큼은 어려워했대요. 이사한 지 10일이나 지났을 때도 편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 동굴을 후이바오는 첫날부터 완전 정복했습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둘을 각자 용기 있는 분야가 다른 쌍둥이, 그래서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멋진 자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루이바오가 안쪽에서 편히 잠든 후이바오를 보고 계속 동굴에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실외 방사장에서도 후이바오는 떨지 않았어요. 맨 처음 통로 적응 훈련 때는 후이가 먼저 입장했고 밖에 나왔을 땐 언니가 바쁘게 여기저기 확인하는 동안 후이바오는 우선 밥부터 먹었거든요. 속도가 다를 뿐 저마다의 방식으로 용기를 내고 적응해가는 거였죠. 이때 후이바오를 대하는 사육사들의 태도도 큰 울림을 줬습니다. 송바오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후이를 보며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줄게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강바오도 앞서 실내 방사장을 낯설어하는 후이를 보며 후이는 깊숙이 탐구하는 어린이, 루이는 빠르게 적응하는 용기 있는 어린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서로 다른 성격을 인정하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이런 말들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응원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두 자매는 각자의 용기로 서로를 이끌어주며 더 멋진 판다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다림과 응원 속에서 말이에요. 이번 영상 최근 푸바오의 방사장에 새로 등장한 일리치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나무 의자인데요. 하지만 사람용 크기인 이 의자는 푸바오가 실사용을 하기엔 너무 작았죠. 다른 판다들은 이런 의자를 단순히 죽순 테이블이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푸바오는 정말로 의자를 의자로 쓸 줄 아는 영리한 판다예요. 우리의 푸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사용해보려 이리저리 올라가 보고 애쓰는 모습은 팬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자가 방사장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푸바오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전히 사용법을 강구하는 듯했어요. 의자 위로 올라가려 하는 푸바오. 하지만 의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무게가 쏠려 푸바오와 함께 뒤로 넘어갔습니다. 우당퉁탕 넘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 순간 푸바오는 똑똑하게도 바로 발을 디뎌 자세를 바꿔 균형을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도 침착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땅에 의자가 닿자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땅으로 내려왔죠. 현장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나중에 이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한 팬들도 푸바오의 침착한 대처가 대견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푸바오는 어렸을 적부터 한국에서 작은 할부지의 일리치먼트를 즐기며 균형 감각을 익힌 판다라고요. 어찌나 영리한지 반동을 이용하며 스스로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할부지의 사랑 아래 수많은 경험들을 한 덕분일까 푸바오는 노력 끝에 이일 드디어 의자에 앉는 데 성공했어요. 팔걸이를 등받이로 발걸이로 활용하며 넘어지지 않고 이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팬들은 머리 좋아서 어떻게든 해내는 게 멋져. 받은 선물이라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 봐라며 푸바오를 기특해하면서도 짠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팬들은 경험했던 걸 다 기억하고 활용하는 푸바오가 더 풍부한 경험을 많이 안전하게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꼬마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엄마에게서 독립한 후 새 집으로 이사를 와 각자의 방식대로 천천히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언니 루이바오는 독립훈련 때에도 울적해 보이는 동생 후이를 위로하듯 옆에서 애교를 부리고 이사를 와서도 처음 보는 방사장을 씩씩하게 탐색하며 동생을 이끌어줘서 팬들 사이엔 루이가 역시 괜히 언니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요. 루이바오는 이렇게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강바오가 루이바오를 보며 전한 뜻밖의 말에 팬들은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해요. 얼마 전 루이바오는 동생을 끌어안고 강바오를 예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바오는 둘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렇게 설명했지요. 자, 지금 후이가 자고 있는 걸 우리 루이가 와서 깨워서 끌어안고 있어요. 루이는 의젓하게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엄마에게 하던 행동들을 후이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루이도 독립 단계에서 아직은 마무리 단계를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늘 씩씩한 언니처럼 보였던 루이바오도 후이바오와 똑같이 엄마와 떨어져 겪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어린 아이였고, 할부지 눈에는 그런 점이 다 보였던 것이지요. 독립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루이바오. 팬들은 의젓해 보여서 모르고 있던 걸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너의 페이스대로 조금씩 잘 적응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루이야. 그동안 보여준 의젓함이 눈물 나고 대견하다. 후이가 조금 느린 모습이 보이니 관심이 후이에게 몰린 것 같다. 루이도 잘 보고 2살 아기란 걸 생각하자라며 루이를 향한 따뜻한 응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둘이라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둘은 더 어렸을 때부터 사이 좋은 자매였지만 독립 후엔 서로 더 끈끈해졌다고 해요. 강바오도 푸바오는 혼자라서 할부지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지만 루이 후이는 둘이라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요. 새 집으로 처음 이사 온 날 서로 꼭 안고 잠에 들던 두 판다. 엄마의 사랑을 가득 갖고 자란 두 아기 판다는 엄마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서로를 꼭 안아주며 힘을 받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오늘도 꼬마 판다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사랑의 말들을 전하고 있답니다. 꼬마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다시 공개된 지도 2주가 흐른 지금 두 판다는 새 집에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그중 동생 후이바오는 아직은 긴장하는 모습이 종종 보여서 걱정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가 14일 오전 첫 시간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그런 후이바오의 상태를 설명하며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는 후이바오는 되게 섬세한 성격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첫 타임 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알아냈던 친구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저기서 다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들 행동을 제가 다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송바오는 후이바오가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후이바오의 반응에 맞춰서 움직여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지요. 후이바오는 기존 판다월드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송바오가 시계를 보면 퇴근할 시간임을 알고 도망치던 눈치 빠르고 똑똑한 판다입니다. 이사 날 평소와 다른 사육사들의 행동을 눈치채고 케이지에 타길 주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원래도 이렇게 섬세한 데다가 공간도 익숙하지 않아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긴장하기 쉬울 듯한데요.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도 13일 에버랜드 동물원 유튜브를 통해 들어와서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조금 멀리 보이더라도 이동하지 않고 루이우이를 예쁜 눈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카메라를 유리에 밀착하다 보면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내부에서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자세에서 촬영을 하고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세컨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람 시 유의사항을 전했지요. 부탁을 들은 팬들은 후이 입장에서는 큰 돌덩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니 얼마나 놀랬을까. 걱정한다고 우리가 후이를 더 예민하게 만든 건 아닐까 반성한다. 남의 집에 놀러갔을 때 조심하는 것처럼 등인의 집에 놀러갈 때도 조심하자. 반응에 맞춰서 천천히 살며시 인사해줘야겠다. 그것 또한 함께하는 교감이니 노력할게.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육사들은 꼬마 판다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세컨하우스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 만큼 관람객들의 도움도 절실해 보입니다. 앞서 오바오 오승희 사육사는 둘의 언니 푸바오가 한국의 판다 관람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푸바오 이전엔 펜스를 치며 움직이라고 소리치는 관람객이 많았지만 푸바오 팬덤이 생긴 이후 관람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생긴 거죠. 많은 팬들은 사육사들과 함께 꼬마 판다들의 새 출발을 도와주자며 푸바오 때처럼 성숙한 관람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꼬마 판다 루이바오는 사육사들과의 많은 교감 덕분인지 무척이나 영리하고 꼭 사람 같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건 진짜로 사람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아 말하는 행동이 있지요. 이 행동을 할 때면 루이바오가 자기가 했거나 할 행동,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데 무슨 일들이 있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루이바오가 어렸을 적
아이바오는 아기들이 나무를 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 루이바오, 엄마가 자는 틈을 타 몰래 나무 타기에 도전합니다. 엄마가 깨지 않게 오르는데 엄마가 잠꼬대를 하자 바로 도르륵 굴러가는 흰자위. 그렇습니다. 루이바오의 사람 같은 행동. 바로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특유의 흰자 덕에 더 사람같이 보이는데요. 다른 날을 또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방사장 나무를 뽑는 사고를 친 루이바오. 송바오가 후다닥 나와 나무를 다시 심었는데요. 이때 루이바오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할부지가 돌아간 후에도 쭉 눈치를 보더니 또 나무를 뽑는 장난을 쳤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면 루이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겐 달가운 행동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런 루이바오의 영리함은 실수를 한 후 반응에서도 드러났어요. 어느 날 루이바오는 강바오가 쉘터 옆에 심은 나무의 순을 먹고 싶은지 잎을 물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뿌리째 딸려오고 맙니다. 의도한 건 아닌지 뿌리 쪽을 슬쩍슬쩍 만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렇게 이날도 눈치를 보던 루이바오는 강바오가 방사장에 나오자 그만 꽁꽁 얼어붙고 말았죠. 강바오가 새 나무를 다시 심고 돌아간 후에는 똑똑하게도 줄기와 잎만 뜯어서 먹었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사람 같은 루이바오의 행동들 하면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한국에서 사육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푸바오. 푸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디 푸바오가 중국에서도 사육사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예쁨 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는데요. 최근 그런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2일 팬들이 촬영한 영상 속에는 철창에 손을 넣어 푸바오에게 정성스레 안마를 해주는 사육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은 이 사육사는 손끝을 세워 조심스럽게 긁어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쓰다듬기도 하고 조물조물 마사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겉을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안쪽을 살펴보듯 털 사이사이를 뒤적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점은 사육사가 철창 밖에서 창살에 붙은 등을 만지는 게 아니라 철창 안으로 맨손을 쑥 집어넣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판다는 엄연히 맹수예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사람은 크게 다칠 수 있지요. 아무리 등을 돌리고 있다지만 철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는 건 푸바오를 향한 깊은 믿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는 충분히 교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푸바오도 부드러운 손길에 기분이 좋은지 편안하게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안마를 받고 있었어요. 푸바오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안마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안마는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가 처음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한국에 데려올 때 아이바오와 친해지기 위해 직접 중국에서 배운 특별한 교감 방법이에요. 아이바오의 딸인 푸바오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 사육사들의 사랑이 담긴 안마를 받으며 따뜻한 교감을 나눴지요. 지난 2024년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을 때 귀국을 앞둔 강바오가 푸바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것도 바로 이 안마였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푸바오가 처음엔 방역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다가도 곧 목소리를 알아채고 다가왔다며 마지막으로 푸바오가 좋아하는 안마를 해줬다고 전해 뭉클함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안마를 해주며 교감하는 사육사와 좋아하는 안마를 받으며 편안하게 쉬고 있는 푸바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안마 고마워요. 우리 복보 순하고 예쁘죠. 자주 쓰다듬어 주세요. 사랑이 많은 아기니 많이 예뻐해 주세요. 라며 따뜻해진 마음을 나눴답니다. 루이바오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다정한 판다였습니다. 그간의 교감 덕분인지 사육사들이 아프지 않게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듯 보였던 아이였죠. 한 번은 그런 다정함으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송바오를 놀라게 하고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판다월드에 봄이 오면 토끼풀이 하얀 별처럼 사방에 피어납니다. 이맘때면 판다월드에 금손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가 분주해지죠. 송바오는 매년 봄 토끼풀을 엮어서 판다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한 번은 송바오가 조용히 잠든 루이바오의 손목에 조심스레 예쁜 꽃팔찌를 묶어줬어요. 루이바오는 팬들 사이 호불호가 확실한 판다로 유명합니다. 앞서 화관을 귀에 올리거나 꽃다발을 줬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거부했지요. 특히나 이때 준 팔찌는 조금만 힘을 줘도 풀어질 정도로 가늘고 약한 데다가 아무리 가벼운 액세서리라도 야생동물에겐 신경 쓰이는 물건이니 송바오는 루이가 깨면 자신의 선물을 바로 물어뜯을 걸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잠에서 깨 팔찌를 확인한 루이바오는 잠시 냄새를 맡더니 팔찌를 물긴커녕 뜯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그 작은 선물을 손목에 얌전히 걸치고 걸었습니다. 이 팔찌가 자신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송바오 할부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루이바오는 자리를 옮기더니 꽃팔찌가 잘 보이는 자세로 다시 곤히 잠에 들었습니다. 송바오도 뜻밖의 반응에 진짜 그렇게 하고 다닐 거야 그냥? 바로 물어서 뜯어버릴 줄 알았는데 톡 끊어서 물어서 버릴 줄 알았더니 잘 차고 있네요 라며 반복해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 루이바오가 결국 팔찌를 벗어내긴 했지만 그 순간은 동화의 한 장면처럼 남았지요.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꽃다발을 줬을 때도 루이바오는 송바오의 반복된 권유에도 거칠게 뿌리치거나 망가뜨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져보고 쥐어보려는 시도를 했던 착한 아이였어요. 루이뿐만 아니라 동생 후이바오도 동화 같은 행동으로 팬들의 입가에 미소를 안긴 적이 있습니다. 송바오는 후이바오에게도 꽃다발을 준 적이 있는데요. 후이바오는 잠결에 받은 듯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곧 사육사들이 자신에게 해주는 것처럼 꽃을 살살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곤 꽃다발을 꼭 안은 채 누웠습니다. 루이바오가 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본 팬들은 루이는 정말 똑똑하고 속이 깊은 아이 같아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영특한 교감. 둥이들아, 너희들도 토끼 풀꽃 기억해야 해라며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루이바오의 언니 푸바오 역시 중국 사육사가 푸바오는 장난감을 주면 조심스럽게 애정을 갖고 다룬다고 콕 집어 언급할 정도로 다정한 아이로 유명하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세 자매는 모두 유난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푸바오가 사는 선수핑 기지 2호관 앞에는 낯선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나무 의자였죠. 판다들에게 줄새 일리치먼트인가 봐. 푸바오가 앉으면 너무 예쁘겠다. 팬들은 기대에 차 있었는데요. 25일 드디어 이 의자가 푸바오 방사장에 들어섰지만 이게 웬걸. 가까이서 본 의자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푸바오 체구에는 아기용 가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푸바오는 이 의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른 판다들은 이런 새로운 물건을 받았을 때 위에 놓은 먹이를 가져가고 나면 마음껏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다가 부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푸바오는 달랐어요. 위에 있던 죽순을 먹은 푸바오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더니 살포시 곰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푸바오를 돌보는 셰칭양 사육사가 지난 7월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는 푸바오는 장난감을 주면 조심스럽게 애정을 갖고 다룬다고 했었거든요. 정말이지 그 말을 증명하는 듯한 기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을 진짜로 뭉클하게 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푸바오가 똑똑하게도 이 낯선 물건을 보자마자 등을 대고 앉은 용도의 의자라는 걸 알아보고 앉으려 했다는 점이지요. 팬들은 푸바오가 할부지 벤치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깊은 감동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 푸바오는 작은 할부지 송영관 사육사가 정성껏 준비해준 다양한 일리치먼트와 의자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할부지가 푸바오를 위해 특별히 놓아준 벤치는 푸바오와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했죠. 대나무를 먹고 휴식을 취하고 벤치는 푸바오의 단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푸바오는 새로 들어온 이 구조물이 단순히 죽순을 올려두거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닌 앉기 위한 의자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고서 한국에서 늘 사용하던 대로 자연스레 앉으려 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제대로 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는 영리하게도 등받이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이것이 앉는 자리라는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등받이와 팔걸이는 물론 발받침대까지 모든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푸바오였습니다. 이런 푸바오의 모습을 보며
팬들은 무엇 하나를 주어도 똑똑하고 다정하게 다룰 줄 아는 우리 푸바오가 앞으로 더 다양한 일리치먼트를 받고 더욱 편안하고 풍성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년돌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얻은 꼬마 판다 루이바오. 루이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데엔 복슬복슬한 털과 동그란 눈망울 같은 예쁜 외모도 한몫했지만 사람들이 진짜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루이바오는 꼭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의식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루이의 이런 특별한 면모는 계속됐습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아직 낯선 방사장에 발을 들인 지 겨우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카메라는 두 판다가 적응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부지가 방사장에 준비해준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루이바오가 선택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낯선 환경이라면 보통은 조심스럽게 구석진 곳을 찾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루이가 택한 곳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앞이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인 어린 판다가 마치 익숙한 무대 위에 서듯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 자리를 잡고 여유롭게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죠. 공개 이후에도 루이의 천년돌 DNA는 여전했는데요. 최근에는 루이바오가 단순히 카메라를 아는 아이를 넘어서 예쁜 마음씨까지 가진 완벽한 스타 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얼마 전 루이우의 새집을 다녀온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뜻한 방문 후기를 남겼어요. 그날 그 팬과 같은 시간에 입장한 관람객 중에는 휠체어를 탄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루이바오는 물을 마신 뒤 밥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곳 중에서도 루이는 딱 그 휠체어 탄 관람객 정면 자리로 향하더래요. 루이는 그렇게 그분 앞자리에 앉아 천천히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를 회상한 팬은 루이가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놀라웠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팬들도 마음이 따뜻해졌나 봐요. 후기 글에는 루스타는 미담뿐이네. 루이가 알지 모르지만 늘 마음씨가 예쁜 판다야라며 기특해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루이바오만의 특별한 감각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루이바오만 알고 있겠지만 어떤 이유이든 이날도 루이바오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답니다.